사보지 않은 자요 까보지 않은 자요 낙카카가 히로아카 피규어를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와타시가 키타 블루스 울트라. 안녕하세요. 피규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 이어서 바람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드래곤볼이 아니고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피규어 2개를 소개할 건데, 먼저 보여드릴 건 그랜디스타 미도리아 이즈쿠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 제 거고요. 다른 장르 피규어를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건 아니고, 이 제품 1년 전에 미도리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가게에서 일할 때 다른 장르 피규어도 공부를 한답시고 이 히로아카를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도리님께서 이 히로아카에 나오는 올마이트라는 캐릭터의 엄청난 팬이세요. 그래서 제가 일기까지 시청을 하면 뭔가 깜짝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히로아카는 어떤 작품인지 워낙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작품인지 설명드리고 리뷰 들어갈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펀치맨하고 해리포터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의 만화입니다. 히어로를 동경하는 소년들이 그 히어로를 보면서 자신도 점차 멋진 히어로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 액션 학원물이고요. 국내에서는 김여르 칼날이나 원피스에 밀려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좀 더 많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랜디스타로 처음 소개할 이 캐릭터는 주인공이에요. 미도리아 이즈쿠고요. 데쿠라는 히어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로아카 세계관에서는요,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이걸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개성이 없어요. 무개성인 건데, 이제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머글이라고 하잖아요. 히로아카에서 무개성을 머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도리아 이즈쿠는 무개성인데도 히어로를 굉장히 동경하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최고의 히어로인 올마이트를 만나서 개성을 전수받으면서 히어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가게 되죠. 저는 꽤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제 나이 때 아저씨들은 올마이트를 대단히 좋아하시던데, 저도 보기 전까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싸움을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달까? 오랜만에 벅찬 감동을 느껴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뭔지는 알고 피규어를 감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어요. 그럼 그랜디스타 데쿠 까발려서 보여드리죠. 블루스 울트라! 2019년 7월 국내에 발매된 녀석입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갔네요. 그랜디스타 고유의 박스 디자인이고요. 가격은 저렴합니다. 18,000원대. 일본 내수용 제품으로 진행합니다. 고양이 스티커가 없는 제품이라고 또 짝퉁 드립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고양이 스티커의 진실편에서 말씀드렸어요. 토에이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지 않은 애니메이션 작품이라 고양이 스티커가 없는 것이다. 오해 금물. 포장 심플하고요. 상체와 하체는 조립할 수 있게 검정색 자립 지지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랜디스타를 드래곤볼만 만지다가 얘를 만져보니까 첫인상이 대단히 신선해요. 작품 캐릭터의 비주얼 차이긴 한데, 드래곤볼 캐릭터들 옷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히로아카는 옷에 장신구도 많이 달렸고 캐릭터 얼굴도 눈동자를 그냥 처리해주지 않아서 피규어도 퀄리티가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냉정하게 드래곤볼 그랜디스타보다 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데쿠라는 캐릭이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무슨 키게스 같은 코스튬을 입은 얘가 주인공이냐 싶을 수도 있어요. 초록색이니까.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6.5cm. 아마 캐릭터 작화가 귀염귀염해서 손오반이나 오천크스랑 같은 또래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고등학생입니다. 공식 설정 신장이 166cm예요. 손오공 공식 키가 175cm니까 고등학생인 걸 감안하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맙을 보면 아이언맨도 마크 1부터 포리 8까지 슈트가 작품마다 바뀌잖아요. 이 녀석도 이건 마크 2 정도 되는 슈트 폼입니다. 머리 뒤에 복면도 있는데 이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이 꼭 예전 제가 공장 다닐 때 신던 안전화 같이 생겼어요. 이건 이제 데쿠가 팔로만 타격하다가 신체에 무리가 와서 다리로 타격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다리 쪽을 더 완화시켜주는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한 비주얼로 검정색인 것이다. 표정도 좋고요. 머리칼 쪽에도 음영이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이 좋습니다. 판매율이 별로여서 그런지 올마이트 제외하고는 히로아카 그랜디스타 신제품은 스톱한 상태입니다. 피규어에는 관심 없던 작품이라 제가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생각 외로 조형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루피 그랜디스타를 매장 장식장 정리하면서 만져봤는데 그것도 꽤 좋았거든요. 그랜디스타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어떤 작품으로 넘어가도 평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랜디스타 데쿠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요, 제일복권이고요. 호크스라는 캐릭터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 상기를 위탁해주신 송산타님께서 이 제품도 위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박스 비주얼을 보시면 이제 날개가 달렸죠. 이 캐릭터는 지금까지 나온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4기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히어로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날개에 달려있는 깃털을 뽑아서 공격을 하고 활용을 하는 능력이고요. 이 깃털이 뽑힐수록 날개가 작아지는데 깃털은 다시 자라난다고 합니다. 탈모인들에게는 아주 경이로운 능력이죠. 일단 저는 랭킹이랑 강한 거하고 상관없이 히로아카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성격이 제 취향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정작 히어로들 사이에서는 입 바른 소리를 노골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라 동료들에게도 은근 미움을 받는 캐릭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러는데 애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딱 그 말씀이 어울리는 캐릭터. 제가 더러워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죠. 멋있어. 이 제품도 지난 시간 상기처럼 옴니버스 제일복권 샘플 구경하러 용산에 갔다가 실물 보고 너무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로아카 제일복권 I'm ready. 말 그대로 나 준비됐어. D상 호크스를 가자. 2020년 9월에 한국에 들어온 제일복권입니다. 한 카톤에 3개나 들어있는데요. 아마 피규어로 처음 나온 캐릭터라 그런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8에서 10만원 정도 국내 시세 형성 중이고요. 포장이 부품은 많이 없는데 덩어리가 커서 뭐가 많아 보여요. 부품은 일체형으로 된 상하체, 조립할 수 있는 날개가 2개 들어있습니다. 투명 베이스, 좋아요. 완성하면 아마 캐릭터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흥미를 가지실 만한 비주얼입니다. 날개빨이 상당해요. 마스터라이즈 제품이고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8cm, 엑스맨에 나오는 엔젤 같은 느낌도 납니다. 날개는 파손 감안해서 연질로 돼 있어요. 말랑말랑합니다. 날개빨이라지만 제품 자체 퀄도 준수해요. 입고 있는 의상의 디테일이라든지 쓰고 있는 고글, 눈빛, 머리칼의 음영 등도 좋고요. 의상 사이드를 감싸고 있는 털 재질이 좀 산티나기는 하는데 제품 전체적으로 풍기는 볼륨감과 아우라가 상당히 좋아서 그냥 묻혀요. 아마 이번 피규어가 인기를 상당히 끌어서 일반 프라이즈 경품 혹은 코토부키아 등에서도 이 캐릭터를 피규어화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사실 샵에서 볼 때 관점으로는 히로아카 제품들은 전 경품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제일복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코토부키아로 나온 스케일 피규어 정도가 히로아카 중엔 괜찮아 보였어. 근데 이 호크스를 오프에서 직접 보고는 그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소개한 그랜디스타도 다시 보게 되고요. 아, 내가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장르 피규어를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 싶어진다니까. 마스터라이즈 라인업이 드래곤볼도 그렇고 전체적인 제일복권의 대세로 판단이 됩니다. 이 호크스가 지금 히로아카 제일복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히로아카 피규어는 주인공 데쿠를 포함해서 바쿠고, 토도로키, 그리고 최고 히어로인 올마이트, 이렇게 4강의 인기로 끌고 가는 작품이었는데 앞으로 작품에서 활약 여부에 따라 이 호크스도 많은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요 근래 핫한 제품을 만져보고 촬영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두 번 연속 다른 장르 피규어 리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원작보다 피규어 자체가 이뻐서 사는 경우가 있다고. 이 호크스 같은 경우가 피규어 자체가 너무 이뻐서 제가 송산타님께 부탁드리고 위탁 리뷰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원작을 모르고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 아마 제가 전에 일했을 때 지금은 그만둔 한참 된 내 선배뻘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업무로 신제품 에고 리뷰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페이트 무슨 캐릭터였을 거야. 제가 페이트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캐릭터는 생판 처음 보는 캐릭터였어. 그래서 그랬지. 리뷰를 할 수는 있는데 원작도 모르는 캐릭터의 리뷰를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하냐. 그랬더니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정말 다 나오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리뷰를 작성해서 올렸어. 왜냐면 회사 업무니까요. 그니까는 어떻게 보면 뻥을 친 거지. 작품은 정작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포스팅을 한 거 아니야. 그게 거의 1년 반 정도 된 일이었는데 아마 그날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블로그로 리뷰를 하면서는 절대 그런 스타일로 리뷰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번에 호크스 받았을 때는 그때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러 히로아카를 지금까지 안 봤던 사기까지 전부 싹 다 몰아서 봤어. 이 피규어 리뷰라는 게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비싼 플라스틱 덩어리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어떻게 보면 남이 만든 걸 보여주고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하는 2차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으로 말하면 저는 도쿠감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된 리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아는 친구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미만 있으면 된대요. 무조건 유튜브라는 거. 물론 재미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가짜고 인위적인 거면 의미 없지 않아요? 내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그 진심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은 오랜만에 다시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 블루스 울트라!